그 순간이 마지막이었음은 늘 지나서야 깨닫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들리나연의 성우 김나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다가올 순간이죠.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책,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입니다. 서울대학교 종양내과 의사인 저자가 18년간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삶의 끝자락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바라보고 함께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꼼꼼히 기록한 에세이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마지막 뒷모습. 첫 만남, 첫사랑, 첫눈, 처음 학교 가던 날, 첫 월급. 우리는 대부분 첫 순간을 잘 기억한다. 처음의 순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하고 저마다 거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마지막은 잘 모른다.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음은 늘 지나서야 깨닫기 때문이다. 아, 그게 끝일 줄 몰랐지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일까? 처음이 긴장과 설렘으로 수식된다면 마지막은 씁쓸함과 아쉬움, 후회 같은 단어가 뒤따르곤 한다. 그게 마지막일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끝내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어쨌든 수많은 처음과 마지막이 있을 테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처음과 가장 마지막은 탄생과 죽음이다. 그리고 살면서 맞는 여러 종류의 처음과 마지막과 달리 이 시작과 끝은 내가 아닌 타인의 기억으로 남는다. 또한 탄생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맞는 것이지만 죽음만큼은 준비할 수 있다. 언젠가 분명히 죽음의 순간이 온다는 건 사실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점이 몹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준비할 수 있는 죽음을 어쩌다 갑자기 맞는 죽음으로 이렇게 죽을 줄 몰랐지로 끝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일이다. 아버지의 폐암이 진행되면서 손을 놓아버린 무렵이었다. 아버지는 그날도 심한 두통과 전신 통증에 시달리셨다. 식사도 며칠째 제대로 못하신 상태라 집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 내가 학교에 간 사이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급히 병원으로 모셔서 나는 아버지가 입원하신 사실을 몰랐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텅 빈 집에는 대충 닫아둔 약병과 아무렇게나 구겨놓은 약봉지, 개담한 옷가지와 미처 치우지 못한 그릇 같은 것들이 어질러져 있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외출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오래 버티시지는 못하리라고 짐작은 했지만 그 끝이 그토록 갑작스러울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집에 남아있던 아버지의 물품들은 장례식이 끝나고 치웠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 아버지가 머무시던 방과 집안 곳곳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곳에 아버지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수많은 약들과 쓰시던 필기구, 오래된 책들, 이미 오래전에 입지 않게 된 옷까지, 쓰지 않게 된 잡동사니들이 가득했다. 아버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겠지만 떠나는 순간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은 모르셨을 것이다. 알고 계셨다면 아버지는 아마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남겨두시지는 않았을 것 같았다.
나는 그때 아버지를 추억할 몇 가지만 남겨두고 그 밖에 많은 것들은 모두 정리했다. 수많은 죽음을 목도하는 종양내과 의사이지만 마지막을 예감하고 뒷정리를 하고 나오는 환자를 별로 보지 못했다. 임종을 앞둔 말기암 환자조차도 집을 나서면서 이 외출이 집을 나서는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병원에 머무는 것은 잠시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개는 그 상태로 갑자기 임종을 맞는다. 아마도 대부분 그 집에도 내 아버지의 남은 물건들처럼 고인이 미처 정리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을 것이고 그것이 그 고인의 마지막 흔적이 될 것이다. 내가 목격한 마지막 뒷모습은 때로는 정리되지 않은 돈이었고 사람이기도 했는데 그것들은 대체로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뒤얽혀 고인에 대한 슬픔을 넘어 분노로 지리멸렬함으로 끝나고는 했다. 고인이 정리하지 못한 관계들이 남아있는 이들을 괴롭게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결국 지켜보면 무엇이든 간에 정리되지 않고 남은 것들은 대개 아름답게 기억되지 못할 것들이었고 남은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그 무엇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고인의 뒷모습으로 남았다. 그래서 그럴까? 나는 종종 그조차도 책상 정리를 하듯이 집을 치우듯이 평소에 정리해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의 흔적들을, 나의 관계들을, 나의 많은 것들을 오늘 집을 나서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살펴야 한다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고 지금의 흔적이 내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덜 어지르게 되고 더 치우게 된다. 좋은 관계는 잘 가꾸게 되고 그렇지 못한 관계는 조금 더 정리하기가 쉬워진다. 홀가분하게, 덜 혼란스럽게 자주 돌아보고 자주 정리하게 되는 것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나부터도 잘하지 못한다. 삶에 대한 의지와 집착은 한 끗 차이이고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일단 마음부터 편하지 않은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떠나고 난 뒤 타인의 기억에 남을 내 마지막이 어떻게 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내가 떠난 뒤에만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삶에서 드러난다. 저도 또한 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셔서 그 시간들이 유독 많이 생각나고 그리워졌습니다. 언젠가 나에게 가족에게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깊이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의 무게를 크게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듣고 싶은 책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오디오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좋은 책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